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축제 계절 5월을 맞아 경북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축제들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달에 열린 우리 지역의 축제들 다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안동에서 열린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부터 짚어주시죠. 네, 재작년까지 가을에 개최됐던 안동 민속축제가 지난해 봄에 차전장군과 노국공주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런 변화를 추구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전국에 민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50회부터는 새롭게 안동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찾다 보니까 대표적인 차전놀이의 장군과 그 노다리 밟기의 공주를 모티브로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과거보다 여러 면에서 대표 민속의 콘텐츠와 또 대형화가 진행되었고요. 올해는 축제장을 확대해서 탈춘공원에서 옛 안동역 웅부공원을 아우르는 넓은 공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총감독제를 시행해서 신현식 총감독을 선임하고 축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을 더했고요. 네. 민속을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마파크형 축제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 차전놀이라고 하면요, 안동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데요. 네. 그 차전놀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차전놀이의 기원은 좀 오래됐습니다. 고려 건국 그 즈음에 함께 하는데요. 네. 그 시절에 이제 고려를 건국하려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죠. 네. 그 결정적인 전투가 930년에 고창에서 일어납니다. 이른바 고창 전투를 하는데요. 네. 그 고창이 어디냐 하면 지금 대강의 지역은 안동시 와룡면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싸움을 이제 계기로 이 고려의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요. 네. 그때 싸우던 모습들이 안동인들에 의해서 풍속으로 이어져 온 놀이가 차전놀이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죠. 네. 그 동서로 편을 갈라서 동체의 장군이 타고 동부야, 동체에 참 그 장군이 타고 동부야, 서부야 막 소리 지르면서 월사들사 외치면서 밀고 밀리고 그리고 네.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는 역동적인 모습 매우 인상적인데요. 그 협동심, 단결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뒤에 있는 배경과 스토리를 알고 하면 네.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네. 그 저도 그 이 차전 장군 이 축제를 가봐서 봤는데요. 그 참 그 뭐랄까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주변에 네. 물어보면 차전 장군이 뭐야 뭐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홍보적인 측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 축제의 트렌드는 이제 체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직접 예를 들면 노국공주 옷을 입어보고 그 네. 사진을 찍는다든지, 사실 요즘 그 SNS가 대중화되어서 사진을 많이 찍는 곳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소를 각각에 남겨두고 또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소죠. 예를 들면 그 장군 역할을 해볼 수 있게 조금 네. 미니어처를 해본다든지 이런 점은 그 체험과 사진전 장소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축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차전장군이 차전놀이에서 나왔고 또 노국공주는 노다리 밟기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노다리 밟기의 유래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안동도 그렇고 주변이 참 충절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네. 그 유교 문화와 관련돼서 그래 왔는데, 이게 노다리 밟기가 고려 공민왕 1361년입니다. 굉장히 그 오래된데 그 제2차 홍건적의 난으로 공민왕께서 안동에 몽진을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왕비가 노국공주셨는데요. 그 이제 공주 그 왕비가 이래 길을 이제 물을 건너야 되는데 송야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동 송년동 쪽에 흐르는 건데요. 그걸 건너려고 이렇게 이제 이 옷이 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민초들이 공주님 젖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강 바닥에 다 이렇게 등을 쑤그려서 숙이고라 하죠. 이렇게 다 다리처럼 만들어서 그 위를 밟고 가시고 한 게 이제 그때 그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례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게 노다리 밟기입니다.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 영부인 오신다고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 지금 이 시대보다 오히려 그 시절에는 어떤 그 국왕이나 그 왕비에 대한 충절의 마음이 더 있었는데요. 네. 이런 유래가 담긴 게 노다리 밟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 복주목을 안동 대도읍으로 승격을 시켰고 또 영호루하고 안동 웅부에 현파는 공민왕의 안동에 대한 고마운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또 뒤에 재미진 이야기가 있는 게 노다리 밝기입니다. 네. 이 안동에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옆 동네 예천에서는 세계 활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가 살짝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어떤 축제였는지 우선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10주년 또 6회째를 맞은 2024 예천 활축제가 지난 3일에서 6일 예천읍 한천체육공원에서 네. 열렸는데요. 뭐 다소 아쉽다는 좀 지적은 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관계자들의 노력은 참 충분히 치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좀 명성과는 다르게 예천 활축제가 조금 썰렁한 분위기로 막을 내렸다. 뭐 동네 잔치에 좀 그쳤지 않는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활축제 특유의 차별성, 전통성은 좀 약했고 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좀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요. 우천 대책도 없이 축제를 강행해서 실망한 방문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는 그동안 활의 고장 예천을 대표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잇는 화려한 행사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네. 세계 각국에서 전통 활의 명맥을 잇는 이들이 참여가 좀 끊기면서 축제의 풍성함도 좀 약해졌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보완하면 될 거고요. 네. 2014년 시작한 축제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직전이 2019년이죠. 4회차까지만 해도 예천 세계 활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네. 세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 회부터 매 개막일이면 브라질 삼바 퍼레이드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퍼레이드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몽골과 일본, 터키 등 세계 20여 개국의 전통 활시연단이 저마다 자국 전통 의상을 입고 활을 들고서 공군군악대, 의장대, 풍물패, 주민과 함께 거리를 이제 누볐고요. 이에 더해서 필드 아처리라고 하는데요. 그 들에서 활 쏘는 거, 궁수리를 하죠. 네. 그 체험을 해보고 또 국궁 양궁 체험, 세계 활절신관 등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제, 참 우축제, 소, 그리고 예천 농산물 대축제 등 이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흥미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주최 측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네. 지난해부터는 세계란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거리 퍼레이드가 없어졌고 네. 퍼레이드에 동참해 축제 분위기를 즐기던 주민들 또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겠죠. 그리고 농산물과 좀 오늘 계속 예천 축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석을 드려 죄송한데 네. 시중의 여론을 좀 전달해드리고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네.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문경 찻사발 축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찻사발과 함께 이 생활 도자기 제작과 또 매매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목표가 잘 달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축제는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라는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한 10일간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뭐 주최 측 추산으로는 28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서 새롭고 달라진 문경 찻사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 찻사발의 확립된 정체성이 더 나아가서 생활닭이 대중화를 목표로 축제 변화 도약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커피 사발처럼 새롭고 다양한 도자기 라인업과 국제적인 작가의 작품 전시, 또 다채로운 체험 행사, 여기도 체험이 들어간 거죠. 네. 새로운 먹거리까지 선보이며 방문객의 다양한 그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뭐 첫 주말에는 성대한 개막식과 드넓은 이게 문경세제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게 장소 선정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문경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면 같으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막 뭐 온갖 거 뭐 전복 넣고 하면 맛있듯이 문경세제 한순간 이미 축제 성공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소도 잘 됐지만 이 문경세제에서 이제 성대한 개막식과 드넓은 일관문 앞에서 펼쳐진 친환경 캠핑 체험, 또 커피 사발 이벤트, 루마니아 작가인 다니엘 레시 공개 사연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지난 3일엔 또 축제 부대 프로그램으로 점촌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쇼 모델들이 문화의 거리를 가로지르면서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이날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를 꼽히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서 패션쇼를 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이 우리 지역이 부족하면서도 꼭 보고 싶었던 그런 패션쇼를 해가지고 대박을 좀 이루었죠. 또 지난 4일 열린 제2회 다화 경연대회에 네. 수준 높은 작품 경연과 제5일 개최한 전국 발물레 경진대회는 전국 전통 발물레를 이용해 작품을 창조했던 선조 도공들의 장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게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문경시는 다음 달 중으로 2024 문경 찻사발 축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런 보고서 개최해서 네. 축제의 철저한 피드백을 거쳐 더 나은 내년 축제를 준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전통으로 아름답지만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찻사발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해서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또 체험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쵸.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네. 우퉁부퉁하게 해보고 이런 것도 했고 문경 그 일관문 앞이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진 찍을 때도 많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공간, 체험 공간이 좀 다른 축제에 비해 충분히 마련되었지 않나. 이것도 성공의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경 찻사발 축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영주시에서는 2024년 영주 선비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네. 축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선비문화를 되새기고 선비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2008년 꽤 됐습니다. 네.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그럼 왜 영주가 선비 문화일까? 네. 안동도 있고 다 그렇죠. 주변에 선비 문화거든요. 몇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우리나라의 성리학 주자학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이 회원 안양 선생님입니다. 회원 안양의 고향이 이제 그 영주 순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양 선생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서 정몽주 있고 쭉 내려오면서 네. 이황, 뭐 유성룡 유명한 유학자들의 제일 넘버원. 다시 말하면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들이듯이 네. 우리나라 주자학의 아버지는 안양인데 안양 선생님의 고향이고 공부하던 곳이 영주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가 충절의 고향인 게 그 금성대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세조의 형제죠. 그 단종 보기 사건을 영주 수능에서 깨하다가 거기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금성대군 네. 또 이보험 그 군수를 포함해서 다 많은 분이 돌아가셔 그 피가 흘러내려서 그 영주시 안정면에 그 피끝마을이라고 피가 흘러가다가 멈춘 마을이 명칭이 있을 정도로 그 정말 많은 분이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충절의 고향인 등등 때문에 영주가 선비의 고향이자 이래서 영주가 선비문화축제를 한 그런 연원이 있는 거고요. 네.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신바람난 선비 하련 외출 이렇게 해서 소수서원 등지에서 이렇게 쭉 진행됐는데 이게 컨셉을 잘 잡은 게 네. 요즘 아시죠? 그 부처 현접 네. 유진 스님. 이제 불교 문화가 굉장히 좀 엄숙하고 재미없다 그래서 조금 멀리 되다가 이거 완전 떴잖아요. 네. 영주도 그런 방향을 좀 잡은 걸로 보여요. 선비가 막 이 디자인하고 이런 어떤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고요. 그래서 요일별로 좀 살펴보면은 축제 첫날인 4일은 영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 외국인 참가팀 등 500여 명이 다양한 선비 복장으로 참가한 전국 팔도 선비 퍼레이드가 1.6km가량 이어지면 축제에 연결되었는데요. 그 퍼레이드가 돼야 뭐든지 좀 볼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문정둔치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뭐 선비문화축제 주제 공연, 교지 전달 퍼포먼스, 교지라는 게 임금이 내려주는 그 뭐랄까요 공적인 문서를 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교지 전달 퍼포먼스에서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이제 수놓아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했다는 거죠. 사진 찍을 게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뭐 충요, 효, 예지, 신 이런 가치 위주로 할 수도 있었지만 네. 거기도 하지만 이제 볼거리 재미있는 거 이런 걸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린이날인 5일에는 궂은 날씨에도 경북 도리 국악단과 국악인 박애리의 공연, 이창호 국수의 지도 대국, 핑크퐁과 아기 상어의 댄스 파티, 어린이 태권도 합창단 등 굉장히 어린이들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됐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축제 기간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는 뭐 전통놀이, 염색 체험, 목공의 체험, 지역 특산물 플리마켓, 전통 공연과 붐업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뭐 여기 더해서 선비 과거 시험, 뭐 열기구, 캠크닉 체험 등으로 활기를 더했는데요. 네. 영주 선비문화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그냥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또 즐기는
그러한 이제 축제로 이제 요즘 나아가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안동도 이런 점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안동에 살고 있고 네. 또 영주는 제가 수능안 씨라도 수능이 본향이라서 그런 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참 응원의 박수를 크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영양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 무려 12만 명이 방문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게 경제 효과가 한 60억 원이라고 추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뭐 대박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는 한마디로 작지만 강한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양이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영양 산나물 축제를 개최해서 9일부터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했는데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한 전통시장 먹거리촌에서는 착한 가격으로 방문객들도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 영양이 아시듯이 전국 최소의 지자체단체입니다. 네. 인구가 한 2만 5천여 명 되는데 그 굉장히 깨끗하고 그 산세가 좋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나물이니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런 호응을 얻었는데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네. 1월산 산나물 채취 체험, 여기도 체험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양수 발전소 유치 기념 콘서트, 영양 산나물 전국가요제,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요즘 아시듯이 또 트렌드가 먹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양군은 산나물 판매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고기 공터에서는 시중가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한우와 한돈을 판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뭐 좀 바가지 축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뭐 바가지 요금이 만연해서 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양에서 판매되는 산나물은 1kg에 12,000원에서 15,000원 됐는데 뭐 일주일 전 산나물 축제를 마친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한 10,000원에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50% 이상 비싸게 판매해서 뭐 그게 가격 안정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뭐 비빔밥도 영양은 뭐 12,000원 받았고 양평은 7,000원 받았다고 해서 그런 점 때문에 좀 비싸지 않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빔밥도 뭐 여러 가지 전복이 들어가는 내용물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만큼 많이 하다 보면 또 퍼포먼스 비용도 있고 하는 점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영양은 산나물이 더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양은 뭐랄까요, 참 이 교통의 오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인구 감소를 특히 이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산나물이 계속 홍보를 해서 그 산나물을 통해서 지역의 부를 일군다면 앞으로 조금씩 이제 청송도 사과가 막 붕 뜨니까 청년들이 돌아오는데요. 네. 영양도 그런 산나물이나 이런 영양의 여러 가지 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청송처럼 또는 다른 데처럼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다양한 축제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열릴 축제들 뭐가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경북 북부에서는 청송 백자 축제가 열립니다. 네. 5월 31일부터 3일간 그 민예촌 근처에 청송 백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네. 근처에서 열리는데요. 이게 청송 백자가 뭐가 특이하냐면요. 보통은 이제 백자나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듭니다. 근데 청송은 도석이라고 돌로 만듭니다. 돌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색도 곱게 나오고 강도도 좋고 얇은데요. 네. 제가 그거 팬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범으로 축제를 시작했고 올해 1회 축제를 제대로 하는데요. 네. 도자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이쁜데 40% 할인 혜택까지 있어서 가볼만 하고요. 네. 또 뭐 포항에서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5월 31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3대 불빛 축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뭐 축제 첫날에는 뭐 불도깨비 공연, 융복합 라이트 퍼포먼스 뭐 등이 있고 6월 1일에는 또 1,000대의 불꽃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불꽃 드론쇼, 또 영국, 중국, 호주 팀이 하는 불꽃 경연대회, 또 그 다음에 또 한국 팀의 그란드 피라네가 밤하늘 비춘다고 한대요. 네. 볼거리 풍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을 지나서 7월이 되면은 또 우리 봉화 은어축제가 열립니다. 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그 7말 8초 그 여름 휴가의 굉장히 그 핵심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열릴 예정인데 봉화는 또 고지대라서 시원하고 물이 차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작년처럼 은어잡이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 그리고 다양한 음악 공연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요. 뭐 피서 원래 뭐 더 덥다 그러는데 피서로서 갈 때 참 참고할 만하다. 또 은어 잡는 체험 해보시면 애들도 굉장히 좀 EQ에 좋다고 하니 네.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안동은 사계절 내내 축제를 한다는 것을 권기장 시장님께서 계속 밀고 있는데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낙동 강변 성의여고 앞에서 그 물놀이장이 개장됩니다. 그래서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또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탈춤공원에서 열리고요. 그런데 또 살펴볼 것은 우리 경북 북부에 상시 물놀이 할 곳이 없어요. 예, 이게 우리 경북 북부가 도청 소재지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참 물놀이 할 곳이 참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모든 지역이 우리 경북 북부 힘을 모아서 크게 한번 김천에는 물놀이장이 되게 크게 있거든요. 국제교육 수영장도 있고요.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 북부도 김천처럼 대규모 물놀이 이제 시설을 만들 때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